오늘 오후 사회도 맡게 됐고요. 네, 오늘 오전에는 상품 전략, 마케팅, 영업 서비스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경영기획, 재경, 홍보, 경영 지원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전략 지원 부분에 관심 많다 보니까 많은 청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선배 사원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좋기 때문에 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빨리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사원님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소 지역분석일실 김상윤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경본부 세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전익수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보실 방송홍보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재철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지원본부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승윤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재개발원 역량개발팀 김찬욱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좀 선배님들한테 제가 간단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저 홍보, 드리겠습니다. 홍보하면 왠지 방송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왠지 긴장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예. 5명 중에 제가 가장 긴장을 한 것 같은데, 네, 뭐, 실수를 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홍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찬욱 대리님 되게 좀 씩씩한 느낌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티는 안 내고 있지만 제일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근데 이 떨렘을 설렘으로 승화해서 오늘 토크쇼 재밌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아니죠. 진행 욕심이 자꾸 있으시더라고요. 진행이 아니라 저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회자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최대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송곳 같은 질문들을 팍팍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팀명들도 있긴 하지만 각자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소개해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질문, 환매엑스 유무부에 대한 선배 사원님들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죠. 네. 첫 번째 발표는 지역분석일실의 김상윤 과장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글로벌 경영연구소 지역분석일실 김상윤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나먼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고생하신 만큼 다들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오피스입니다. 저희는 회사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나름 좋은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영연구소 지역분석일실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혹시 이것만 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과장님, 저 긴급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오피스를 보니까 별로 이렇게 대단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해서 좋다고 하시는 거죠? 개인적인 공간 확보도 되게 넓고요. 그리고 책장도 있고 나름 옷장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입사를 하셔서 보시면 여기가 정말 근무 환경이 좋구나라는 걸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선뜻 이해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경영연구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계세요? 네. 다소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글로벌 경영연구소는 바로 현대차 그룹의 싱크탱크입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흔히 제가 연구소라고 하니까 상아탑 속의 학자들만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쟁터로 치면 거의 척후병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가장 전쟁의 선봉에 나서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말씀하시죠. 적후병 하니까 뭔가 선봉에 쓰신다고 했는데 많이 이기시긴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영기획 부문의 저희가 핵심 부서로서 주로 대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최적의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략 수립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최고 경영층을 비롯해서 경영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 경영층으로부터 지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중요한 업무들이 많아요. 나름 고생을 많이 하지만 끝나고 나면 정말 다들 큰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경영연구소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부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전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 전후방 연관산업 예컨대 건설, 철강, 뭐 카드, 캐피탈도 되겠죠. 이런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 전문가. 끝으로 경쟁사의 그런 전략을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분석 1실에 있고요. 저희 조직은 좀 약간 특별해서 이 경제와 그다음에 정치, 정책 그리고 정세를 주관하는 글로벌 조직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총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바로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저에 대해서 연구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는 현업과는 다르게 별도의 직책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대내외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국책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별도의 직책이 필요한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입사 이래로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의 명함을 모아놓은 건데요. 보시면 지금 거의 명함책으로 거의 한 권이 가득 차 있어요. 이만큼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저는 당 그룹사에서 이코노미스트와 동시에 스트레이지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현업부터 최고 경영층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부문들의 그런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거시 금융에 대한 예측을 한다고 하시니까 네. 주식하세요? 이건 좀 약간 좀 민감할 수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맞추시는 편인가요? 나름 수익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끝나고 자세한 보시면 수익률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따로 네,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근무 환경인데요. 금융권에서들 많이 보셨죠. 뭐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데이터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저희는 약간 보고서 형태가 PPT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아래와 같은 형태의 그런 전략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론에 노출도 많이 돼요. 그래서 검색 기구를 사용을 해서 제 이름 검색을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보고서 쭉 나옵니다. 나름 좀 유명한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한 이 데스크 리서치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현장 경험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IMF나 월드뱅크 같은 이런 경제 전망 기구들을 많이 두루 다니고요. 갑자기 자꾸 얼굴을 보이시려고 마이크를 너무 내리세요. 잘 안 네, 들리시나요?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채텀 하우스라든가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이런 전략 그런 연구소에도 제가 많이 두루 다니면서 관련된 전문가들과 좀 의견도 많이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쉽게 이렇게 데스크 리서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또 받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름 현장을 많이 두루 다닌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저런 기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인맥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맥스 유무부 들어가시기 전에 인맥이 되게 강하시다고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인맥이 지금까지 있으신가요? 저는 난 이 정도 사람도 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 사람까지. 그거는 좀 제가 작년 겨울에 유엔 본부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을 수행하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좀 여러 가지 고견들을 많이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원맥스 뉴 무브 현대차에서 저를 과연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열정이라는 말을 꼽고 싶어요. 이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열정이란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말합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AKA 열정맨이거든요. 미스터 열정이에요. 근데 왜 제가 열정맨으로 불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2013년도에 제가 아프리카 창조경제 컨퍼런스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당시 제가 창조경제 국가마다 어떤 창조경제 관련 정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선진권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는 자료 정말 희박해요.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열정맨이니까 제가 또 한번 갔죠. 출장을 기획을 해서 현지 딱 도착을 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컨퍼런스가 한 400명 정도 규모예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저와 중국인 발표자 단 2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0명, 한 800개의 눈이 다 저를 쳐다봐요. 정말 눈밖에 안 보여요, 가보면은. 근데 정말 그때의 위압감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처럼 낯선 곳에서 낯선 경험이었지만 저한테 나름 되게 얻기 힘든 그런 네트워킹과 소중한 정보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은 2014년도 2월에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이제 점령을 하죠.
그때 이제 제가 썼던 그 경영층 보고서였는데요.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층에서 어떠한 향후에 어떻게 이러한 사건들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좀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주로 이제 시나리오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각 시나리오마다 어느 게 가장 현실화 될 것인지의 그 확률을 부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또 역시 아무도 위에서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 그런 분석의 예측도를 좀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 학사나 뭐 석사 그때 뭐 이후에 배웠던 그 게임 이론을 좀 약간 단순화시켜서 투 스테이지 모델로 해서 이거 적용을 해서 과연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떠한 형태로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대로 놀랍게도 지금까지 예측한 대로 맞아서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새로운 전환점에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뭐 기존의 그 방식대로 거기에 집착하고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인재들이 솔직히 많이 필요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5년도에 한 지원자가 감명을 받고 쓴 당시의 노트입니다. 그 지원자는 지금 제 대각선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저는 다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노트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되게 스마트해 보이시잖아요. 영어도 많이 쓰시고 대단히 여러 가지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상당히 많은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 회사 일하시면서 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제가요? 네, 제가 돌발 질문입니다. 전혀 사전에 물어봤던 질문이 아니에요. 살짝 당황스러운데요. 네. 제가 좀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정통적인 그런 전공법만 좀 고수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대신 우직하게 꾸준히 나아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영 연구소는 현업이랑 대단히 많은 TFT 형태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획실이라든가 아니면 R&D 쪽과의 이런 TFT를 구성을 해서요. 연간 단위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사전에 뭐 이런 TFT를 구성을 해서 뭐 올해에는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추진을 해야 될지를 이런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하고요. 뭐 상호 협업을 통해 가지고 네, 연간 단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뭐 새로운 형태 그런 프로젝트들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현업에게 뭐 요청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해외 출장을 많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총무 부분은 해외 출장을 자주 갈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총무는 해외 출장을 많이 가시나요? 네, 갑자기 저로 넘어오셨네요. 예. 너무 심심하실까봐.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총무에 대해서 잘 아시지 못할 것 같은데, 총무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업장들을 총무에서 이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 출장이나 국내 출장, 이런 출장도 굉장히 다 많이 빈번하게 있는 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총무 부분은 더 많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전익수 대리님 옷을 되게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요. 네, 발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재경본부에 대해서 설명할 세무팀 전익수 대리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실 때 여기 인사 쪽에서 뭐 지원하는 부문 이렇게 손 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진짜 좌절했거든요. 재경 손 들라 그랬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PT 전략을 재경이 얼마나 좀 회사에서 대우받고 대접받고 그런 조직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제목이 재경의 매력입니다. 예. 자 한번 잘 들어서 여기서 마음을 좀 많이 바꾸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회사 있는 분 다 아시거든요. 예, 저 간략히 잠깐만요. 전익수 대리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지금 모습과 네. 너무 많이 다른데요? 어떻게 되신 거죠? 예, 오늘 좀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렌즈도 끼고 예, 그러고 왔습니다. 예, 저는 회계관리실이라는 데서 일하고 있고 세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제조세 이런 쪽 하고 있고요. 저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진이 여기 뉴욕 증권거래소인데요. 저는 전공은 경제학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저도 약간 이런 멋진 증권맨이나 이런 쪽을 좀 꿈꿨는데, 이 현대차 재경이라 했을 때 그 확 다가오는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되게 뭔가 재미없을 것 같고 너무 딱딱한 것 같고, 과연 뭐 자동차를 만들고 파는 회사인데 재경에서 무슨 일을 하지? 이런 의문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뭐 회계나 이런 지식 전혀 없어가지고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전혀 감조차도 잘 없었는데요. 재경이 진짜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 회사의 정말 본질적인 일에 모두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회사가 뭐냐면 이제 기업 활동의 본질이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재경은 이 수익 창출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를 얼마나 파는가도 중요하지만 차를 팔아서 얼마를 남기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미치고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차를 팔아서, 우리 그랜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그걸 팔아서 얼마를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재경에서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간략하게 사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차를 팔면 어떤 차에서 어떤 돈을 얼만큼 벌어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떤 부분에 더 판매를 좀 더 뭐 인센티브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를 관여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경영관리 쪽이고요. 회계관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 또 뭐 국가에 세금도 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무조사 오면 세무조사 대응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관리 쪽은 기업이 이제 돈을 벌어들이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금. 그러면 그 돈을 저희 회사가 사실 현금 들어온 게 어마어마하겠죠. 돈이 들어오는 게. 운용을 합니다. 그거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뭐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 뭐 은행에 예금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또 세계 각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벌어들인 돈만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채권 발행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 뭐 증권 주가도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 공장에서는 과연 이 원가가 제대로 적정한 원가가 투입이 되는지 너무 원가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그런 것들도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제2의 약간 좀 지루해진 것 같은데요? 좀 어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사례를 제가 했던 사례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갑자기 웬 무슨 기상 캐스터 나와서 하냐 그렇게 의문 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투자 관리랑 예산 관리 업무를 했었습니다. 다른 팀에서. 그때 이제 볼라벤이라는 태풍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얘가 특이하게 아산 공장, 저희 아산 쪽에 그쪽을 지나갔어요. 그쪽에 보다 보면 이제 여기는 울산이긴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아스팔트 굉장히 넓은데 그 차가 출고돼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다 자동차들입니다. 이 바닥은 전부 다 아스팔트예요. 근데 거기 원인을 보니 근데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바람에 그 돌들이 날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신차의 뭐 그랜저, 소나타 이런 차들의 상처를 엄청 많이 입힌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팔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이 아스팔트가 너무 노후화가 되면은 우리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돌같이 이렇게 그게 딱 굳어져 있어야 되는데 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람을 타고 막 날려가지고 차에 다 스크래치를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거를 전부 바닥을 다시 깔자. 그래야지 다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의사결정이 내려졌고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재경 부분으로서. 이렇게 되면 뭐 이 출고를 관리하는 뭐 국내 영업이라든지 그다음 뭐 투자 예산 관리하는 뭐 기획
쪽, 그리고 그다음 뭐 진짜 공사를 해야 되는 건설사 같은 데 다 참여를 해서 이제 투자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재경 입장에서 이제 이런 ROI 관점에서,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참여를 해서 제 목소리를 또 이제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비 너무 많다라든지 아니면 투자비가 뭐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단순히 뭐 사무실에서만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부분이랑 계속 뭐 회의도 하고, 회의를 뭐 필요하면 제가 모집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진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관련 지식을 또 공부해서, 왜냐면 제가 또 그런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또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뭐 토목공사 관련된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랬거든요. 이거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많은 부분과 협업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 성과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근데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경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거의 모든 과정에 재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결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재경은 모든 부분에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결정에 항상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노력한 만큼 회사가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제가 여기서 투자비를 많이 절감할수록 그건 바로 이익에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 수 있게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큰 재미와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환매엑스임 후보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왠지 재경하면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약간 대리님 어떠세요? 내향적 성향이신가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재경 부분은 항상 거기서 약간 리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항상 반대를 해도 이거를 이끌어가고 또 많이 좀 요구를 하는 측면이라서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많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약간 좀 더 어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경 쪽에 주재원은 나가나요? 잘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실제로? 저희가 사실 저희 회사가 이제 해외 공장이랑 이제 판매 법인 해가지고 거의 안 나가 있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진출해 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법인 대표 플러스 CFO입니다. 그래서 그 재경본부에서 우리 재경 업무를 하시는 분이 꼭 나가 있고요. 심지어 가장 작은 법인은 주전 뭐 2분 나가 계신 그런 법인도 있는데, 거기에 꼭 하시는 분이 재경 주재원이 나가서 거기 수익성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요건만 갖춰지면은 주재원 기회는 거의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 네, 부럽네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매력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재경의 좀 어려운 점, 힘든 점, 뭐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재경 힘든 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리딩하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직급이 좀 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갓 입사한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 현업부서에는 뭐 과차장님들이나 심지어 뭐 그 팀장님까지 상대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떤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나 뭐 이제 대화하는 능력, 그런 것도 많이 요구가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발표 마치신 거죠? 아니요. 완맥스 후보 예, 나오셨나요? 예.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재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제 저를 움직이는 동력은 이제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부심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좀 쉽지 않은 일을 항상 하고 어려운 길을 가거든요. 그런 어려운 일을 항상 해낸다는 자부심, 그리고 회사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경본부에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진짜 야망 있으신 분들은
재경본부 꼭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재경으로 마음을 바꿨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제발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한 분 있으셨습니다. 한 명 있었네요. 아, 한 명 있었네요. 예. 아마 끝날 때쯤이면 좀 더 있지 않을까. 카메라 안 비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잠깐 그 재경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고 중요한 곳인지 좀 너무 이상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 느끼는 게 교육을 할 때 재경 쪽에 꼭 그 어프로벌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재경 쪽에서는 넓은 시야와 안목으로 그걸 봐주세요. 사실 저희가 무한정의 자원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전익수 맞습니다. 대리님 같은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면 대리님이 안 계시면 저희 다 일을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돈은 안 주거든요. 이번 H 채용 설명에도 재경의 도움이 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는 없나요? 뭐 특별히 네, 감사합니다. 기사로 하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오늘 방송을 제일 잘할 것 같은 방송 외신 홍보팀입니다. 김재철 대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저는 사실 홍보를 몇 분이나 지원하신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홍보를 얼마나 지원하고 계신지 손 한번. 아, 뿌듯하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의 어느 부서보다 매력적인 홍보 업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홍보실 방송 홍보팀 김재철 대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호응이 좋은데요? 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현대자동차의 홍보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홍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참 많은데 그거를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고 2009년 7월에 현대자동차 홍보실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직후에는 저 신문 홍보팀에서 신문 매체 홍보를 담당을 했고, 현재는 방송 홍보팀에서 방송 매체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소개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이 신문 담당? 방송 담당? 이게 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사회자님은 어떠셨나요? 되게 네. 홍보하면 마케팅인 것 같기도 하고 광고인 것 같기도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 답은 다시 대리님한테 넘겨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보를 마케팅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아서 현대자동차의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와 마케팅은 무엇인가를 판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무엇을 어떻게 파느냐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의 경우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판촉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이라면, 홍보는 회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판매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홍보는 언론을 상대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홍보가 마케팅보다 범위가 넓은데요. 홍보는 제품이나 브랜드 판매는 물론 보시는 것처럼 CEO 평판 관리라든지 이슈, 여론, 위기, 이미지 등 다양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저희가 매체를 활용을 하는데, 보시는 것 같은 신문, 방송, 그리고 SNS나 인터넷 같은 사회 홍보 매체를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보, 사내 방송 같은 사내 홍보 매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홍보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없으신데요, 하나도. 네. 홍보쟁이는 저희 홍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가리켜서 편하게 부르는 말인데요. 다음 장에서는 홍보실에 근무하는 홍보인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인의 역할을 크게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대중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 그러한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대중이나 기자에게 판매하는 세일즈맨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론과의 전투라는 최전방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선봉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홍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해하실 게, 아마 내가 홍보실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시는 것과 같이 입사 6개월 차인 언론 홍보 담당 하모사원의 하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같은 경우는 회사에 관한 언론 보도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출근하자마자 당연히 그날의 중요한 뉴스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보도자료 작성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날 올라오는 기사 검색을 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기자들의 문의에도 대응을 하고요. 필요할 때는 외부로 나가서 외부에서 취재 지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당직 근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진짜인가요? 아주 가끔인가요? 아주 가끔입니다. 네, 아주 가끔 수행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 설명 중에 저희가 사보를 활용한다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사보 담당을 하는 이모델이 한 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보 같은 경우는 업무가 한 달 주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획회의, 취재 진행, 그리고 편집 및 수정, 마지막으로 그 달에 사보를 배포하는 것으로 한 달 업무가 진행되게 됩니다. 끝나기 전에 저기 네. 아까 사원님의 하루 일과를 들어봤는데, 대리님 하루 일과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시는지. 출근 시간은 다 몰라요. 얘기해도 네. 되나요?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절망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출근 시간이 8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저도 똑같이 그날의 뉴스를 챙기고, 그리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고, 기자 대응을 하고, 보신 하모사원하고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부분들 출근 시간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각 부문별 특성들이 있어서 출근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씩 들어볼까요? 다른 분들 혹시 어떠세요? 출근 시간이나 저희도 동일하게 8시에 출근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되게 좋은 부서네요. 네, 그 다음, 네. 저희는 거의 마지노선이 7시 반. 예. 제형 사람이 더 없을 것 같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워크스마트라는 조직 문화를 좀 네. 선도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출근 시간이라든지 퇴근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8시하고 네. 6시 혹은 5시 반 이렇게. 네. 매일 그러시는 건가요? 저만 빨리 오는 건가요? 간혹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는 당연히 네. 빨리 와야죠. 예. 교육 쪽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동일하게 8시인데요. 이따 잠시 뒤에 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너무 일이 즐거워서 출근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압박 질문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러신지 압박 질문 하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끊어가지고. 이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저희는 사실 출근 시간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홍보실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홍보 업무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홍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른바 진실 혹은 거짓. 저희 신입 입사한 지 2년 이내의 사원들이 여러분께 이것만은 꼭 알고 와라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 홍보실은 광고회사가 아니다. 어떨까요? Yes or no? 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회사 홍보는 광고와 마케팅과 분리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실에 들어오실 분은 홍보를 하실 분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실은 남녀공학이다. 네, 맞습니다. 물론 5대5 비율로 여자와 남자가 같이 일하는 건 아닌데요. 홍보실에도 엄연히 많은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홍보실은
단과대학이다. 네, 거짓말입니다. 통상 많은 분들이 홍보실하면 신문방송학 전공자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기계공학과도 있고요, 지리학과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법학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홍보실에는 얼짱 홍보 모델이 없다. 네, 얼짱 홍보 모델, 홍보실 날라리는 드라마에서만 보시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방송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뭐예요? 말을 잘하면 됩니다. 외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직급, 팀장이 됐거나 아니면 좀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회사를 대표해서 말을 하니까 외모에 자신이 없으시더라도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를 보시면 이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보실은 스펙을 중시한다. 네, 아닌데요. 스펙보다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으신 분이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저희 직원 중에는 회사 낙방을 35차례나 한 직원도 있고, 그리고 신림동에서 고시에 실패해서 전전긍긍한 직원도 있습니다. 네, 신림동 루저. 네, 바로 접니다. 네. 네, 홍보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선배로서 새로 들어오시는 후배분들은 이런 점은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교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성격이 사교적이고 그리고 낙천적이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순발력인데요. 업무가 스피드 있게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판단과 업무 처리를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신중함인데요. 사소한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침착하게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끈질김입니다. 소위 간 쓸게 다 내놓고 이 한 몸 홍보에 바치겠다. 악착같이 일하실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부심인데요. 회사를 대표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실 분이라면 누구든지 대환영입니다. 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앞에 두 분과 마찬가지로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도전 그리고 자부심이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고 도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 끝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 결과물들을 볼 때마다 상당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의 목소리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홍보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역시 홍보 쪽이라서 말씀을 대단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총무팀의 신승윤 과장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승윤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쭉 발표를 들었는데 재경본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재경본부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대답을 주셨는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차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총무팀이 없으면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대단히 많은 협조를 받아야 돼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아까 재경본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일하는 어느 곳에도 그 곁에는 항상 총무실이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나이는 이제 83년생.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 10살 내외로 정도 차이 날 것 같고요. 2009년에 현대자동차 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여기 보이는 예쁜 두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무라는 명칭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어디서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동아리 활동할 때 총무, 아니면 부모님이 개모임 하는데 총무, 그렇죠? 저도 이게 총무라는 걸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단체의 전체적이며 일반적인 사무. 와닿나요? 제 경우는 일반적인 사무가 아닌가요? 저희는 전문적인
특수하고 네. 중요하고. 아, 예. 홍보도 되게 전문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지금 과도합니다, 지금. 경쟁이 너무 과도합니다, 지금. 지금부터 그 총무의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하나의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가장 작은 예를 든다면 그 조직 중에 가장 작은 게 이제 가정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뭐죠? 집이 있어야겠죠, 집. 근데 그 집이 이왕이면 안전한 집이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강남이 집값이 비싼 이유는 그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고 그리고 교육이 잘 돼 있고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그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총무실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관제 업무인데요. 관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이거는 저기 공항에 있는 관제탑하고는 다른 의미고요. 관리 재산이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할 때 준비하는 집과 같은 그런 사무실과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모터 스튜디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예, 여기에 디자인이라든지 시설 관리, 공사 이 모든 거를 다 총무 쪽에서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죠? 안전한 집. 예, 이렇게 고가의 집을 지었으면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힘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첫 번째가 물리 보안을 저희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쉽게 생각하면 도둑 이런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정보 보안까지 같이 함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작성되는 정보 자산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고유의 자산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끔 다양한 정보 보안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무에 지원하시거나 총무에 합격하신 분들의 전공이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좀 되어 있나요? 우리 회사에서 채용하실 때 가장 먼저 쓴 게 전공 무관이죠? 예, 정말 전공 무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린 관제에는 경영, 법학 그리고 뭐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디자인 그리고 도시공학 이런 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상주에 계시고 보안 쪽에서는 그 IT 보안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 쪽의 전문가들이 같이 계십니다. 그 외에 복지 총무 쪽에는 인문계열 및 뭐 기계공학 등등 다양한 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지었으면 거기 계신 분들의 복지도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총무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기 보시면 공장 사진이 있어요. 저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복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라 네, 뭐 그다지 예. 아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묶어서 마지막으로 총무. 저희는 워크스마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따 집에 가실 때 네이버나 아니면은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현대자동차 워크스마트 활동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워크스마트를 기반으로 한 조직 문화의 선두에서 그 굉장히 선진화된 조직 문화를 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무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2009년에 입사해서 입사 9년차 접어들고 있고요. 처음에 입사를 해서는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그 제도와 시설 관련된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복지시설들 쪽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웬 복지시설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총무실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우리 임직원의 안전과 여가와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도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해외 출장이라든지 그 벤치마킹이라든지 뭐 실례를 들어서 저는 웬만한 서울 시내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은 다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의 다양하고 재밌는 업무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임직원의 여가를 책임졌던 업무도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리를 달고 나서 회사에서 기회를 줘서 그 중국에 잠깐 동안 다녀왔었고요. 그 중국 지역 전문가라고 해서 그 우리 회사가 중국 쪽에 진출을 많이 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를 기회가 돼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이런
이제 실무를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총무기획과 복지기획적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가장 제가 최근에 이제 기획했던 업무 중에 하나인데 리더스 모닝 포럼이라고 해서 저희 리더분들 대상으로 해서 리더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전파하는 업무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검색창에 찾아보시면은 그 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고 연합뉴스라든지 그런데 언론에 좀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앞으로 대표할 수 있는 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했던 업무 중에 만족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제가 겪어왔던 업무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3가지 업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워크스마트입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솔직히. 이게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봉 복지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불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왠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왠지 군대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럴 것 같다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이시잖아요.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맞나요? 별로 답변이 없으시네요. 네, 이런 반응이 좀 많습니다. 네. 솔직히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바뀌려고 예전부터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워크스마트라든지 핵심 가치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아웃풋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를 선도할 수 있었던 업무를 했던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총무실에서 했었던 업무 중에서 제일 크게 닿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도기획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임직원 입장에서 임직원을 바라보고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제도를 기획하고 총무 제도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도를 기획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성장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임직원들로부터도 상당히 항상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기억에 남는 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시설 관리 업무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한 시설 관리는 업무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다양한 사업장에 그 모든 시설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안전도 관리를 해주고 그 외에도 뭐 벤치마킹도 다니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저 끝에 계신 분이 이제 러시아 주방 총괄이고 그 밑에는 이제 인도인데 제가 이제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저기 저런 직원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 자본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총무실에서 바라는 인재상입니다. 사실 긍정, 열정, 진정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다 포함되어 있는 요소고요. 사실 이거 말고 저 개인적으로는 까르페디엠 처음 말씀드렸던 이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저를 움직이는 힘이고 총무실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총무실이 아까 재경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부문과 함께 협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문과 다양한 업무를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게 보이는 이제 긍정과 열정 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직원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원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린 마음, 임직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총무실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내기 전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경영지원 안에 인사 총무 교육이 있거든요. 이분들끼리 뭔가 인력 교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떠세요? 실제로 어떠신가요? 네. 꼭 총무로 입사를 했다고 해서 계속 총무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방금 전에 차장님께서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쪽에서도 이제 다양한 부문으로 경력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총무 조직이 굉장히 회사에서 자부심도 강하고 회사 전반적인 일을 다루다 보니까 총무에 있던 직원이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쪽 조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만큼 그 회사 내에서 굉장히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영양개발팀의 김찬욱 대리님인데 아까 좀 사회 욕심도 있었고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좀 그런 분입니다. 말씀을 워낙 또 잘하시고 우리 마지막 발표 영양개발팀의 김찬욱 대리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개발원 영양개발팀 김찬욱 대리입니다. 먼저 진짜 너무 지금 설레고 떨려요. 왜냐면 제가 오늘 오전부터 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고민이 있고 또 참여를 하고 싶고 또 지원하고 싶을지를 둘러봤는데 저는 한 학생이 너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학생이 오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교육부문은 언제 하나요? 라고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기쁜 나머지 이따가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 혹시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 HRD, 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조금 특이해요. HRD어라서 행복합니다. 현대, The Land of Opportunity.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은 그리 거창하고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어떤 기회를 맞닥뜨렸고 그 기회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대생입니다. 공학도인데요. 근데 왜 공대생이 나와서 교육 직무를 소개하지 되게 특이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는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살펴보면 모든 기회가 널려 있어요. 그 기회가 어떻게 제게 찾아왔고 제가 어떻게 트라이해서 성취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교육하셨다는 분들이라면 되게 선망의 직업, 선망의 업무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게 감사하고 좋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자동차 엔지니어 베스트가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소에 가게 됩니다. 파이로센터에 가게 되는데 처음 배치받은 곳이 글로벌 기술 교육팀입니다. 완벽하지 않나요? 3박자가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글로벌한 회사 생활 꿈꾸시죠? 공대생이면 당연히 기술 익히고 싶고 저는 또 교직 기술을 했는데 교육까지 한다니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많은 외국인을 만나고 저는 회사 생활을 통해서 유럽도 처음 가보고 그리고 어학연수를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기술이 아닌 교육과 글로벌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내에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력개발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회에 운 좋게 글로벌 교육팀으로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꿈꾸던 일이었어요. 글로벌 기술교육에서 글로벌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글로벌 교육팀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한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수한 인재라는 주재원들 교육도 해보고 나중에는 운명적인 제가 교육 체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 기술연구소에 있는 신입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조기에 열심히 육성돼 가지고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업무를 고민하고 기획하고 하다가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얻고 역량개발팀에서 현재는 그룹 신입 입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입사하시면 첫날 저를 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도대체 현대자동차가 왜 기회의 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테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찾아온 기회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니까 되게 사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궁금할 텐데 바로 저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입사를 딱 한 첫날 딱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강의장에 딱 들어갔는데 딱 풍경이 이랬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저는 너무 흥분됐어요. 제가 정말 해외 연수를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못 갔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온 순간 이게 해외 연수 현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외국인 교육생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영어도 못했는데 영어를 이때부터 제가 공부를 더 심취해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의 기회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때는 기술도 부족했고 교육도 부족했고 글로벌 역량도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제게 기회를 줍니다. 한번 나가서 네가 기술 교육을 한번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통역을 해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한 러시아 공장에서 그 보전 교육 인원들에게 대해서 PLC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되게 신나 보이지 않나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보다 모르지만 그냥 폐기 하나로 도전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인도 공장에 또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입사해서 거의 2년 만에 저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거의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또 인도 공장에서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고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기분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터키에 갔을 때는 제가 전장 교육을 또 담당을 했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기술적인 베이스가 학교 때 정말 내가 많이 공부를 했구나, 나는 좀 자부심이 있다 생각했는데 많이 부족한 거예요. 맨 끝에 계신 분 보이시나요? 한국 분? 이분은 아산 공장에서 거의 25년 동안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던 분이에요. 이런 분 앞에 제가 쓰니까 너무 한없이 작아지는데 저는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기여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 기술이 조금 어려우면 현대자동차 품질이 되게 요즘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 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 자동차가 글로벌리하게 대단하는 것을 알려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게 이런 엄청난 기회가 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이나 기타 글로벌 소양 강의도 진행을 하지만 나중에는 글로벌 보전 교육도 제가 강사로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가 이렇게 정말 천지에 널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가 대단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트라이 했다는 게 정말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고 이런 엄청난 기회까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저는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교육을 처음 입문하게 되시면 정말 수없이 많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실 거예요. 근데 운영을 할 때 정말 재밌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고 여러분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이 대단하신 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흥미롭고 재밌어가지고 더욱 교육에 심취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조금 더 교육에 집중돼서 개발이라든지 체계 수립 업무를 좀 경험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게 찾아온 기회는 성장과 발전이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회사 생활 4년 동안 거의 어학연수였고 해외 출장은 해외 여행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그리웠던 친구들을 해외 가서 만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대로 갈까? 아니면 쉽지는 않겠지만 변화의 기류에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진짜 기회는 찾는 자에게 열리는 것 같아요. 저희 인사 쪽에서 저는 정말 뭐든지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력개발 제도는 정말 제 교육 쪽 입장에서 보면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손길을 주십니다. HRD 프로페셔널들의 집합체인 인재개발원에 제가 갈 기회를 얻게 되고 그곳에서 저는 수많은 멘토님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때 정말 저는 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멘토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너 찬욱이 한번 중국기술연구소 체계 수립해보지 않겠어? 저는 너무 진짜 두려웠거든요. 제가 아는 게 없었고 저는 정말 운영에 특화된 사람이었어요. 운영은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기획이나 개발, 체계 수립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다행인 게 멘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오셔서 업무를 하실 때 나는 뭐든지 이거 다 할 수 있어 하시는데 정말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경험을 엄청나게 가지고 계신 멘토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때 아주 좋은 멘토들을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중국기술연구소 체계 수립을 완료하고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봤어요. 신규 과정 개발이라는 것을 제가 딱 맡고 그 제목은 아트 오브 커리어였어요. 여러분 손자병법이 아트 오브 워인 거 아시나요? 저는 중국기술연구소 신입사원들의 경력을
개발해주는 그런 병법서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고 싶어서 그런 제목으로 뭔가를 좀 하고 과정 개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출근 시간이 저희는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책을 읽어야겠는 거예요. 논문을 봐야 되겠고 사람들한테 질문해야겠고 제가 스스로 HRD를 공부해야겠는 거예요. 근데 업무 중에 공부를 한다는 거 사실 우리가 업무하는 그 자체가 성장과 발전이지만 책을 본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출근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없을 때 저는 진짜 제일 빨리 왔을 땐 6시에도 출근을 해봤어요. 6시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런 재미를 지금 한 분이 웃으셨는데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 오시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걸 진짜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HRD의 매력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진 체계나 과정들을 나중에 운영을 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희에게 고객이거든요. 구성원들이 그걸 들으면서 아, 이 교육받고 너무 좋았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좋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교육을 지원하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오시게 된다면 그분들은 그 순간 저의 고객이 되는 거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저는 그분들에게 부족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드리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거기 때문에 전혀 저는 아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이 말씀은 해드리고 싶어요. HRD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그 과정 속에서 매 스텝 밟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 꼴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나는 행복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원맥스무브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할게요. 왠지 되게 성공 스토리, 성장 스토리를 좀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다 모든 게 다 행복하셨고 이런 질문도 궁금한 거예요. 힘든 건 없으세요? 힘든 건 없어요? 힘든 거? 어렵거나 힘든 거? 제가 사실 조금 오해를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는 게 행복한 HRD어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매일 매 순간 매 초 행복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느끼셨죠? 제가 지금 6년간의 1년, 지금 7년 차인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더니 행복한 건데 실제로 그 행복하게 위해서는 순간순간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제가 어떤 경험도 했었냐면 지금은 이제 중국에 지금 계신데 그분이랑 일할 때는 너무 저에 대한 기대 수치가 높은 거예요. 저는 한없이 작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맞추려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일찍 출근한 것도 있는데 너무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뭐든지 되는 게 없잖아요. 영화에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하루아침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HRD어, 행복한 직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보이던 보이지 않던 여러분들의 그런 숨겨진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What makes you move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사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사원 인문교육 첫째 날 작가님이 저를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제가 쳐다보고 있는 시선에는 2017년 입사를 축하합니다라고 붙어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감회가 들었냐면 내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인재들에게 이렇게 앞에서 이런 컨텐츠를 딜리버리 해줄 수 있지? 라는 그런 뿌듯함 때문에 지금 뭔가 감에 젖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딱 이거 하나예요. 기회는 정말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는 순간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쟁취하느냐 아니면 그냥 기회를 let it go, 보내버리냐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try 하느냐 try 하지 않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글로벌 기술교육팀에 처음 입사했을 때 연구원이었어요. 제가 설마 엔지니어에서 HRD어가 될 건 상상도 못했죠. 근데 기회를 찾다 보니 그 속에서 저는 재미를 발견했고 HRD어라는 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술연구소를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초롱초롱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다는 그 행복감이 저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멘토님이 또 저한테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한번 국내 신입사원 교육도 해봐라. 대리님, 뭐 긴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기 우리 회사에 다니는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카톡을 보면 거의 푸사를 본인들 사진을 안 넣으시고요. 그 교육생들 사진을 넣어요. 왜 넣어 넣으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번 주까지 놀라실 거예요. 상반기 신입사원들이랑 교육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 때 들어오시게 될 텐데 그들이랑 함께 하다 보면 저는 항상 교육생이라고 표현하고 너희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언제 이렇게 이런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제가 느끼겠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가족인 것처럼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교육에 있는 교육 구성원들이나 저희나 정말 진짜 네,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간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다 바꾸시고 저도 며칠 전까지는 신입사원들과 찍은 사진이 카톡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부러워요. 너무 수도 없이 끈없이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는데 저희 현대자동차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다면 저는 이거 하나만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현대자동차는 기회의 땅이고 그 기회를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 HRD에서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지원하셔서 저와 첫날 만난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실래요? 네. 네, 행복전도사 우리 대니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전 신청 질문을 받은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면서 답변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영기획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아까도 이제 글로벌 경영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TFT 형태로 많이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은 이해가 이렇게 쌓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업무 하시면서 현업에 대한 이해를 또 별도로 뭐 하거나 뭐 이런 가지 있나요? 뭔가 보고서를 쓰려면 현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때로는 직접 현업과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직접 현장에 가서 본다던가 아니면 직접 뭐 같이 협업을 한다던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나중에 공통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같은 경우는 가장 아까 어려운 점도 얘기하셨고 매력도 대단히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보시기에 후배 사원들이 어떤 후배 사원들이 들어왔으면 그런 질문들을 아까 사전 시스템에 많이 입력하셨더라고요. 어떤 후배 사원이 조금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협업 얘기도 했고 그 조직 내부에서도 좀 저희가 그 개인주의보다는 그 조직 구성원들과 또 같이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잘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호되고요. 그다음 또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쪽. 네, 홍보 쪽 관련된 건 아까 업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홍보 쪽 하시면서 연예인들도 많이 보시나요?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좀. 예, 연예인들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실은 1도 못 봅니다. 연예인들을 많이 보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회사로 가시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게 홍보 같은 경우는 채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외부 고객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현대차를 약간 객관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현대자동차가 어떤지 홍보 담당자로서 조금 솔직하게 네. 현대차가 어떻게 보이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기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자동차 직원들에 대한 좀 평가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하고 비슷해요. 현대자동차는 뭐 좀 투박하다, 뭐 세련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막상 그들이 저희하고 일을 하다 보면 놀랍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세련된 조직이구나.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전문적인 조직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현대자동차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총무 쪽하고 저기 교육 쪽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중간중간 질문했던 것도 있어서 여기 시스템적으로 올렸던 것들하고 약간 결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쪽도 약간 비슷한 질문인데요. 어떤 후배 사원들 좀 받고 싶으세요? 기본적으로, 아까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다양한 업무를 아까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춘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 배려와 관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교육 쪽도 궁금해요. 아까 이제 대단히 훌륭하신 멘토님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반면에 후배 사원 중에 대단히 이뻤던 친구가 있나요? 아, 이 친구 정말 괜찮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행복하게 회사 생활은 했지만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지금까지 딱 후배 사원을 딱 한 명 받아봤는데요. 그 친구가 정말 저는 너무 아직도 지금은 다른 팀으로 왔지만 고맙고도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행복하게 서로 지내고 있는데, 저만 행복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적극적이고 제가 A를 해달라고 하면 항상 A 플러스 1을 해주는 친구였어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도 조그만 차이지만 1이라는 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봤을 때는 아주 크게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현장 질문을 받기 위해서 조금 여기를 빨리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이 아마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잠깐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시간 동안 이 선배님들한테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문들이 있는데 각 부문 내에서 본인의 꿈이나 비전이나 목표가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자, 한 분씩 김찬욱 대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마지막인 줄 알고 지금 네, 긴장하지 그러실까봐 않고 너무 많이 있었는데. 고민하실까봐 네. 먼저 던졌습니다. 네. 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HRD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사귀는데 도움을 구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에 계셨던 한 명의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도 교육과정 안에 교육생으로 저의 멘토셨거든요. 그분이 항상 저한테 얘기할 때 찬호가 너는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해줘? 그래서 저는 서스럼없이 얘기했죠. 나중에 도움을 구할 때 편리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몸에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거지? 네가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은 네가 도움을 줄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건데 그 위치에 네가 진정으로 서게 되는 순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잃을 거야라고 하는데 HRD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인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큰 꿈은 아니지만 5년 내에 저의 소박한 꿈은 좀 더 역량을 쌓아서 해외 주재원에 나가보는 것이 저의 작은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신상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미 행복 전도사는 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내에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총무 나아가서 경영지원 쪽에 더 나아가서 임원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싶고요. 물론 해외 경험도 같이 쌓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사귀어서 나중에 좀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좀 많이 약간 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이런 것도 많이 아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관제 쪽 업무를 아직 못 해봐가지고 그 관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꾸준히 배울 생각입니다. 네, 저도 알려주십시오. 네, 그다음 홍보 쪽 김재철 대리님. 네, 좀 의아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 목표는 당당한 홍보인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기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또 기자를 설득해야 되는 능력도 필요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능력들이 요구가 되는데 이제 입사 8년 차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배워야 될 점도 많고 더 가꿔야 될 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강을 해서 당당한 홍보인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홍보 임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일수 대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대리님이랑 좀 비슷한데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한테도 창피하지 않고 선배들한테도 창피하지 않는 그런 걸 목표로 하면은 계속 해나간다면은 재경본부에서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직업인이 되는 게 꿈인데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니?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단순히 이러한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다니되 정말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분들의 이제 꿈과 비전을 들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저희 일방적인 토크보다는 여러분들과 교류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질문, 네, 듣겠습니다. 어느 분이든 상관없으세요. 아마 첫 질문이 가장 어렵죠? 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저 홍보팀 김재철 대리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홍보사원이 하는 업무 중에서는 그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기사화시키는 게 또 주요한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기획기사 같은 거를 기자에게 직접 제안을 해서 기자와 협업을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 업무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신 분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자에게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해봤으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기자가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도와줄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예. 편하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제일 뒤에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찬욱 대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김찬욱 대리님과 좀 비슷하게 저 자신이 성장하는 게 즐겁고 저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의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HR더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이런 거에서 현대자동차를 만났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현대자동차 말고 이제 모비스의 에이스 팀 리더십 과정이라는 걸 제가 그 발표회장에서 들었었는데 그 과정을 듣고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에이스 팀 리더십 같은 그런 대표적인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은 어떠한 필요점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로 개발이 되는지 네, 듣고 싶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임송훈입니다. 아,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현대자동차 그룹 인재개발원의 엄청난 강점 중에 하나는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물론 훌륭하지만 저희 지금 조직 내에는 리더십 관련해서 엄청난 HRD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지금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리더십은 아주 쉽게 접해 들으실 수 있겠지만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고 저희가 교육으로 딜리버리 해드려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사실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내부적으로만 공유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조금 더 철저하게 인사와 협업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핵심 인재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 인재들의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모든 과정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러닝 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한 번 교육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연간 2년, 3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본인이 체화해서 발현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분들이 리더가 되는 그런 코र्스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들어오시게 되면 또 그쪽 분야에서 업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회자다 보니까 인사 질문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저도 답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뒤에 분을 위해서 앉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부문은 이제 총무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각 사옥에 보면 부서 배치나 건물 이용 계획이 주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지랑 이제 앞으로 신사옥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부서를 배치하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잡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좀 두 번째로는 상당히 좀 고난이도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협력업체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이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기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대비성 질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기업에 지금 다니고 계신가요? 네, 그건 아니신 거죠? 벤치마킹 하러 오신 거 아니시죠, 지금? 물론 부서 배치는 일단 경영층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문 간의 협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협력업체 말씀을. 네, 협력업체 선정 과정이나 기준들이 어떤 것들인지. 뭔가 질문의 깊이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저희 상당히 많은 협력업체를 총무팀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물론 굉장히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체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구매 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구매에서는 그 여러 업체한테 공정하게 그 경쟁 입찰을 시켜서 일반적으로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네, 여기 계십니다. 예. 저는 재경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드디어 왔습니다. 예. 대리님. 재경에서 이제 갖추어야 될 지식 중에 대표적인 게 재무 회계 지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CPA 같은 자격증이 없거나 경제학 전공이 아닌 그 지원자들도 재경에 가려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경부서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가 뭐 회계를 잘하고 뭐 회계사고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 업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경 업무라는 게 뭐 물론 회계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뭐 아까 얘기했 자금 조달 업무도 있고 뭐 관리 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지식만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뭐 자기가 하게 되는 거는 그 어떤 교과서적인 지식의 한 챕터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많이 배우라는 뭐 적극성을 띄고 그다음 어떤 업무를 숫자에 대한 뭐 감각이 좀 있거나 그리고 그거 없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다 여기서 배우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 파이낸스 아카데미라는 내부적인 교육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과정이 수입이 돼 있고 사원부터 대리까지는 그걸 참여해서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성이나 여기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하셔서 그 열정적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회계적인 지식이 사실 뭐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뭐 회계팀에도 있었고 지금 세무팀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편견을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 저는 김찬욱 대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교육 직무에 지원할 예정인 박재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탑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 개발과 같은 그런 정성적인 역량에 대한 개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HRD에서 조직 문화 개선이나 뭐 구성원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현재 있는 역량개발팀 안에서는 공통 직무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통적으로 전 직군에 상관없이 필요한 역량들 있잖아요. 뭐 코칭이라든지 퍼실리테이션, 프리젠테이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리젠테이션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다면 사실 교육 업무를 하는 곳이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사업부 단위에서 안에도 너무 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뽐내면서 필요한 기술, 직무 리더십 등등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컨텐츠를 뽑아내서 적재적소에 딜리버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가지고 교육 직무로 지원을 하신다면 충분히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 부문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누구에게 현대 자동차를 알리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직자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 중에서도 특히 누구에게 소통을 하고 싶으신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홍보팀 안에서도 뭐 신문 홍보팀, 방송 홍보팀 등등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렵네요. 질문. 네, 먼저 상대적으로 쉬운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필드 부서라고 소위하는 직접적으로 언론을 상대하는 부서가 있고 뒤에서 서포트라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부서 같은 경우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예컨대 신문 매체를 담당하는 경우는 신문 홍보팀, 그리고 방송 매체를 담당하는 경우는 방송 홍보팀, 그리고 최근에 좀 많아지고 좀 중요해지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주 월간지, 뭐 전문지들을 담당하는 뉴미디어 팀, 이렇게 3개 팀이 있고요. 당연히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팀이 따로 있고요. 또 이거 또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판단하셔서. 네. 네. 그리고 네. 조금 제가 설명드린 거랑 좀 배치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 차종이나 브랜드 광고는 마케팅이나 뭐 광고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가끔 저희 혹시 뭐 기프트카 광고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 광고나 협찬 같은 경우에 또 담당하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보를 담당하는, 뭐 사내 소통을 담당하는 문화홍보팀이라는 팀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저희 울산에 저희 큰 울산 공장에 또 홍보를 담당하는 울산 홍보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좀 질문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 사실 전통적인 홍보의 대상이 예전에는 뭐 소위 기자였어요. 뭐 신문 기자가 됐건 뭐 방송 기자가 됐건 기자였다면, 최근에는 미디어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대상 또한 뭐 한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통적인 대상이 기자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저희 뭐 내부적인 블로그나 뭐 SNS 채널을 통해서 정말 뭐 여러분이 대상일 수도 있고요. 일반 뭐 블로그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일반 고객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대상은 예전보다 더 광범해지고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감사합니다. 기자분들이나 뭔가 언론사를 통해서는 하나의 이제 매개체인 것 같고요. 회사에서 알리고 싶은 거, 또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것들을 서로 소통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포함한 일반적인 전부 다 우리 나라에 계신 분들, 또 해외에 계신 분들, 그럼 모든 고객분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 질문만 받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예. 네, 앞에 계신 분. 네. 네, 제가 앞에 계십니다. 네.
네. 저는 마이크 전달해주신 홍보팀의 김세철 대리님께 질문하고 싶은 홍보직무 지원자 남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질문할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총 3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언론에서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품질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봤는데 요즘 홍보팀에서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를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 저널이나 HMG TV가 요즘 채널이 오픈이 됐는데 이런 걸 주관하는 팀이 홍보팀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온라인 쪽에 관심이 많은데 온라인과 관련해서 지금 부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왜 품질이 최근에 강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폭스바겐 사태를 보셨지만, 결국 폭스바겐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도 품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품질을 재차, 3차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품질은 최근 들어서 강조된 건 사실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 현대자동차가 존재하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품질 경영을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HMG TV 그리고 온라인 채널을 담당하는 팀, 네, 있습니다. 그 사보를 담당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문화홍보팀에서 저희 온라인 채널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HMG TV라든지 그룹 블로그 등을 담당하는 팀이 문화홍보팀이고요. 그래서 문화홍보팀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사보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사내 방송도 담당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온라인 채널도 담당하는 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특히 홍보실 내에서 여성 비율이 가장 많은 팀이 문화홍보팀이다 라고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지원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모든 현장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장시간 동안 선배 사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선배 사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 또는 청취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부터인가요? 네. 네. 정말 이렇게 현대자동차 입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이미 다른 회사에 합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고 제가 입사한 현대자동차는 언제나 끝판왕이었습니다. 가장 좋고, 저 때만 해도 아주 늦게 발표가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 저희 인사 쪽에서도 매우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발표도 요즘 빨리 난다고 알고 있는데, 빨리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저와 함께 신입사원 교육 즐겁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진짜 오랜 시간 여기 앉아 계셨는데,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현대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려고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총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꼭 원하시는 회사, 원하시는 부문, 그리고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현대자동차를 지원하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제 답은 그때마다 되게 명쾌합니다.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다른 팀들도 다 최고의 팀이지만, 최고 중에 최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취미가 자전거 타는 건데요. 제가 쫄쫄이를 입고 자전거를 타거든요. 근데 한 번 쫄쫄이를 입어본 사람은 쫄쫄이 안 입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입은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재경본부를 들어오긴 힘들어도 재경본부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퇴사자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매력을 많이 느끼고 진짜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한번 해보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부서에 대해 되게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요. 막상 이제 나중에 홍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막상 나중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글로벌 경영연구소가 왜 최고의 부서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들어오시기 전까지 아마 쉽게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취준생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입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입사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의 이런 초심들을 잃지 않고 입사 후에도 꼭 그런 마음을 견지하셔서 이런 사회생활에서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회자 마무리 멘트만 남았는데요. 저희 오늘 여기 5분하고 저 포함해서 전문 방송인이 아닙니다. 그냥 현업에서 각자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까,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과감하게 현실적인 얘기들을 다 드릴까라는 차원으로서 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연습도 많이 못했고 조금 연습해서 여기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만 좀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각 부분별로 서로 많이 지원해달라고 많이 어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부문을 지원을 했을 때는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부서 매력적입니다. 물론 또 힘든 거 없지 않아요. 다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지금까지 하고 내일도 또 있습니다. 2번의 세션이 더 있고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현대차를 각 부문에 지원하셔도 되고 이번 방송을 통해서 다른 회사에 비슷한 직무를 지원하시는데도 참고가 됐으면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시고 앉아 계셔서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